성공 취업을 위한 필수 코스. 안녕하세요. 최지연입니다. 미래 설정에 도움을 드리는 향기 강사 김향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취업에 부족한 디테일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회장 김정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들 희게라는 말 아세요? 희게요? 네. 뭘요? 희게? 네. 희게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디서 언뜻 들어본 듯한 느낌이 있어요. 언뜻. 휘바 휘바 정확히 아니고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전 처음 들어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네, 희게라는 말이요. 편안함, 안락함, 뭐 따뜻함 이런 의미를 가진 노르웨이 말인데요. 네, 뭐 가족, 친구,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또는 혼자 네, 이렇게 일상에서 소소한 이런 여유로움을 좀 즐기는 그런 라이프를 희게. 네, 의미하는 말입니다. 뭐 욜로랑 뭐 좀 비슷한 그쵸. 얘기인가요? 네, 욜로랑 뭐 비슷한 면이 있는데요. 네네. 뭐 휘게는 조금 더 일상생활에서 소소하게 좀 즐기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욜로는 뭔가 조금 더 내가 새롭고 도전하고 이런 의미가 좀 더 큰 그런 게 차이가 있는데요. 있군요. 네, 뭐 결정적으로는 뭐 공통적으로는 둘 다 뭐 행복을 위한 거니까요. 네, 비슷한 뜻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뜻을 알고 나니까 좀 희게라는 말이 약간 거창하지도 않고 좀 뭔가 따뜻한 네. 행복함, 약간 이런 이미지가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휘게 라이프 하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면사포 시청하시는 우리 취준생 분들도 좀 마음의 여유를 좀 가끔 누릴 수 있는 휘게 네. 라이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지원자는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네, 행정직무로 입사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해서 우리 향기님께서 네, 설명해 주세요. 네, 한국주택공사. 주택금융이 이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네. 목적이 그렇죠. 국민복지 증진 그리고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 주택금융으로서 네. 이런 목적을 두고서 설립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입니다. 네. 예, 주로 이제 다루는 것들은 보금자리론하고 적격대출 공급하는 것 그리고 주택 보증을 지원하고 이제 연금 공급하는 것 이런 업무들을 통해서 유동화증권 발행하고 이거 주요 사업을 하면서 이제 주택금융 정책을 지원하고 국민들에게 가계부채 안정화 뭐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그런 대표적인 기관이 되겠습니다. 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행정직무 어떤 일을 하는지 직무기술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행정직무인데요. 일단 크게 행정직무가 하는 일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뭐 주택담보대출, 주택보증, 그다음에 주택연금 상품과 관련된 상품 개발 업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 고객이나 기업 고객의 여신 심사 업무, 주택금융 여신 심사 업무가 두 번째로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 분석, 아니면 주택금융 정책 등의 어떤 그런 유동화 증권, 이런 주택금융 유동화 업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주택담보대출이나 뭐 보증채무자 연체나 이런 업무와 관련된 채권관리 업무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식, 기술, 태도로 나누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지식이 좀 요구되나요? 일단 주택 금융 상품 개발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기초적 능력 중에 하나가 이제 특히 학생들에게 이제 취준생들에게 요구되어진 게 있다라면 네. 회계 재무 자료 분석 능력. 이건 좀 이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좀 이거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지식이라고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네. 네, 지식 중에서 채권 관리 분야도 상당히 중요하죠. 맞습니다. 법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네. 민법이나 또한 분쟁이 생겼을 때 다룰 수 있는 민사소송법 그리고 가장 근간이 되는 상법부터 시작을 하고요. 네. 이런 것들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지식들이 조금 있어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채권을 어떻게 보존할지 강제 집행은 또 어떻게 하는지 이런 지식들이 좀 필요하십니다. 네.
일단 뭐 지금 경기의 흐름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재정, 통화 정책이라든지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뭐 이자율이라든지 뭐 주택 저당 증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가 여신을 하기 때문에 네. 여신 심사 업무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취준생들이 보기에는 되게 단어 하나하나가 되게 어렵게 느껴질 것 같은데 그럴 이게 것 같아요. 예. 좀 결혼을 앞두고 또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또 맞닥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는 뭐 그렇죠. 보금자리론이라든지 뭐 네. 이런 것들일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아마 주택금융공사를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이런 용어들을 그쵸. 좀 미리 공부하지 않을까. 그쵸, 그쵸. 일반인들은 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네. 네. 자, 그러면 필요 기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도 뭐 주택금융 유동화나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좀 네. 통계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이라든지 뭐 데이터 중요하죠. 분석 능력, 네. 이런 식의 어떤 데이터를 뭐 가공한다거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또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직무 내용은 아까 4가지라고 그랬는데 머릿속에 잘 들어와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기술들이라고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네. 뭐 상품 관리일 때는 현금 분석, 현금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게 수익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나 능력이 필요할 테고, 네. 여신에서는 고객들이랑 만나서 체크해야 되니까 의사소통이라든지 또는 상담이라든지 각종 기술들이 좀 필요할 테고, 네. 유동화에서는 뭐 전문적인 기술들이 좀 필요하겠죠. 네. 혹은 뭐 다른 분이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채권 관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권리 상태라든지 그들의 임대차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민법적인 그런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꼭 필요한 단계가 되겠죠. 맞아요. 그리고 네. 또 뭐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등기부등본 볼 수 네. 있는 기본 그, 중요해요. 기본. 네, 그 그렇죠. 이해하는 능력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죠. 네. 자, 그러면 이제는 수행 태도로 넘어가 보도록 네. 할게요. 네. 수행 태도 중에서 사실 이게 공공기관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왔던 정확하고 치밀한 업무 그쵸, 태도, 치밀하다는 거. 정확하고 치밀한 업무 태도. 맞아요. 그래서 이게 뭐 굉장히 어떤 꼼꼼하고 좀 실수하지 않고 좀 정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유형의 또 사람들을 선호한다. 네. 또 이게 돈을 만지고 약간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특별히 요구되어지는 역량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제가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업무에 수행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기술들과 스킬들도 좀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게 공정성, 객관성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네. 근거와 논리가 있어야 하고 부당하게 어떤 혜택을 이득을 본다든지 또는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정하게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그런 시각과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뭐 심사를 해야 되니까 뭐 이제 친절한 태도, 상담 고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네. 뭐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사업주가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도 있는데 친절한 태도, 네, 이런 응대 이런 것들도 네,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아, 지금 뭐 여러분들도 홈페이지에서 다 보실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이 행정 직무 기술 자료가요. 세 장이나 됩니다. 그래서 잘 숙지를 하셔서 서류나 면접에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행정 직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행정 직무로 지원하려면 지원 조건 어떻게 되나요? 네, 뭐 공공기관은 뭐 다 동일하겠지만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네. 학력, 연령, 성별 좀 제한이 없습니다. 각종 이제 공공기관 중에는 뭐 34세 미만이란 어떤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는 뭐 맞아요. 연령에 제한이 없음으로 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서류 전형을 좀 실시하지 않고 2차 필기전수 입사지원서 불성실 기재자를 제외하고 합격자를 결정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류는 뭐 전형 가운데 평가 요소는 아니지만 네. 결론적으로는 장난식으로는 써서는 안 된다. 네, 뭐 그러신 분은 없겠지만 네. 네, 아마도 근데 불성실 기재자라는 거는 뭐 이모티콘을 거기다 올린다든지 그런 분도 있어요. 크크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용기가 참 분명히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용기가. 그렇게 하는 것들은 좀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네. 이제 2차 필기로 넘어가는데 음, 또 우대 자격증이 사실은 우리가 또 우대 자격증들이 뭐 딴 데는 약간 그래도 많이 범용을 갖고 있는 것들도 우대해 줄 수 있는데 네. 좀 여기가 워낙에 좀 들어가기가 어려운 기간인지라 뭐 행정 파트에서는 5점짜리가 이제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보험계리사, 노무사 아까 5점 주는군요. 이런 말하면 좀 미안하더라고요. 일반적인 어떤 지원자한테 이런 거는 뭐 행정에 5점 받는다 되게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아, 그다음에 행정 3점 주는 또 자격증이 AICPA, CFA, FRM 정도인데 그래도 여기는 좀 더 약간은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이 종종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공사 인턴 경험자라든지 논문 경진대회 수상자 등은 직무 관련 경험상의 기재 시 뭐 이것을 점수를 주는 건 아닌데 우대 참고 자료로 활용 예정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100% 정규직 채용이고요. 별도의 수습 기간은 인턴 기간은 없습니다. 아, 그거 너무 좋으네요. 100% 근데 바로 정규직. 저는 이걸 보니까 그것만큼 얼마나 면접을 얼마나 힘들게 필기를 볼까. 세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완전히 검증된 사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필기 세죠. 네. 아, 일단 우대 자격증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고급 자격증만 해당이 되네요. 네. 그렇죠. 의사는 없네요. 보통 행정하면 사무 능력도 조금 이렇게 가산점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는 네. 그렇지 않다. 네.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네. 네. 아까 전에 우리 그 서류 전형이 불성실한 기재자를 제외하고는 다 이제 통과가 된다고 그랬는데 네. 사실 뭐 이모티콘과 크크는 좀 잘 안 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 네. 그거를 제외하고 그렇죠. 또 어떤 불성실한 기재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좀 예를 들어 주신다면 어떤 게 이거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요. 불성실 기재라고 한다는 거는 네. 어떤 항목이라도 기재 내용이 한 개라도 지시했던 내용이 빠지거나 꼭 필요한 거 필수적인 내용이겠죠. 네.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문자만 이렇게 좀 집어넣는 그런 케이스 이런 경우도 좀 지양을 해야 되고요. 질문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들을 쓰는 분들이 왕왕 많습니다. 질문에 대한 본질을 답하기보다는 다른 내용들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이런 건 아예 기재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거든요. 그런 건 특별히 주의하셔야 되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난 자신 있어. 또 혹은 뭐 약간의 경력이 있으신 분들 전체 제한된 분량의 30% 맞아요. 미만으로 대략 작성하시는 거예요. 면접에서 얘기하지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경우 안 물어보잖아요. 불성실 안 기재.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서류 전형에서 필터링 되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은 충족하신 상태에서 작성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지원자는 그런 관점에서 또 네.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 함께 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지원자가 준비한 입사 지원서를 보면서 입사 서류 컨설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력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일단 교육 관련 사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직무 관련 교육 사항에서 HF 업무에 대해서 학습했다. 금리와의 상관관계도 공부를 했고 일단 나머지는 학교에서 그 경제학 수업이나 재무 뭐 회계 이런 것들을 들은 걸로 봐서 여기에 쓰지는 않았지만 경제학 전공이나 경영학 전공 학생인 것 같아요. 비교적 네. 직무 관련된 교육세나 뭐 경험사항을 비교적 충실하게 네. 좀 기재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자기소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일단 직무능력 기술서 항목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한국은행 통화정책 경시대회에 출전을 한 내용을 가지고 썼습니다. 네. 재밌는 소재를 다루었던 것 같네요. 네네. 가계부채하고 금리, 금융안정성. 이게 사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네, 네. 경제학에 대한 어떤 이해, 경제에 대한 경제와 금융에 대한 이해를 좀 잘했기 때문에 또 이런 대회를 나갔고 여기에서도 조금 좋은 성과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약간 기술하는 방법에서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직무 능력 기술서잖아요. 그래서 이 경험이 어떤 능력을 보여주고자 하는 건지가 좀 앞부분에 기술되었으면 지금 이거는 팩트 위주로 내가 이거를 대회를 출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작성했습니다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줄글로만 작성을 할 수밖에 없었던가. 저도 그 부분이 조금 네. 아쉬운데 첫 줄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가 좀 보기 쉽게 네. 뭐 기간, 명, 역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줄의 어떤 소제목과 같은 내용으로 하면 더 보기가 좋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다 문장으로만 되어 있어서 한눈에 좀 쉽게 파악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취준생들 같은 경우 보통은 이력서 쓸 때 경력 기술서 쓸 때 그 경력자들이 보통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금 저희가 한 것처럼 어떤 네. 프로젝트 명을 쓰고 음. 여기서 뭐 몇 명이 투입됐고 자신의 음. 역할을 쓰고 거기서 뭐 어떤 성과물을 쓰는 어떤 음. 그런 식의 기술 방식 사실은 취준생들은 아직까지는 그걸 잘 익숙하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거를 모르는 경우가 설명할 때 많죠. 좀 영문 레주메를 좀 많이 할 때 그렇게 좀 써봐라 음. 라고 해서 좀 하는 아직까지는 그런 교육들이 전반적으로는 아직
학생들이 많이 경력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 폼을 맞아. 접할 기회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폼으로 하는 것도 한 번 정도는 보여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기업은 그거 꼭 신경 써서 작성해야 돼요. 네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직무 관련 적성 기술서 항목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항목인데요. 네, 본인의 장점을 전문성, 리더십, 성실성, 팀워크, 창의성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공사 업무 수행 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기술하시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이제 성실성을 꼽았어요. 지금 이제 경제학 입문 과목 조교, 경제학과 출신이네요. 네, 조교로서 교수님의 수업을 준비하고 보조했는데 내가 좀 성실하게 했다라는 소재를 가지고 썼거든요. 비교적 자신의 어떤 성실함에 대해서 좀 구체성을 좀 갖고 썼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네. 성실함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기술을 하실 때에는 음. 조금 약간 시간적인 개념들을 더 많이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뭐 스터디 세션을 주 2회로 늘리고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시간적으로 얼마만큼 본인이 여기에 좀 할애가 되었는지 뭐 이런 것도 알려주시면 더 좋은 어떤 기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뒷부분을 또 썼어요. 그래서 그 성실한 자세로 전문성을 좀 키우도록 하겠다. 유동화와 주택금융을 주제로 공부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뒤에 부분에. 요점이 아까 말씀드렸던 네. 질문 내용과 부합해야 한다는 자칫하면 불성실 기재로 들어갈 수 있는 요지가 있는 네. 그런 내용이거든요. 성실성을 꼽았다면 그 성실성을 공사 업무에 수행할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그렇죠. 기술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네. 기술은 복수에 대답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설명이나 서술은 깊이 있게 한 가지를 자세히 설명하라는 얘기고, 그러면 앞으로라고 쓴 이 부분부터는 네. 본인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줘야 돼요. 그냥 단순히 의지나 다짐이나 이런 것들을 나열하는 것들이 아니라 네. 업무에 매칭시킬 수 있는 쪽으로 포인트가 맞아야 되는데 한 절반 타작 정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4가지 정도 얘기하셨거든요. 앞에 있는 2가지 정도는 조금 매칭이 되는데 뒤에 부분은 살짝 어긋나는 것 같아서 반타작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조금 아쉽습니다. 일단 뭐 지금 경제학 조교를 하면서 지금 경제 공부를 본인이 지금 더 깊이 있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네.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했으면 그 부분도 저는 좀 좋았다고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는 너무 그냥 그거는 그거고 지금 또 앞으로는 또 이걸 그냥 배우겠다 이렇게만 네. 되어 있어서 약간 연결이 좀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같은 느낌이시군요. 근데 학생회장님은 어떠세요? 네? 저도 같은 그렇죠? 생각입니다. 네. 다음 거 보죠. 그럼. 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최근 5년 내 요거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험 쓸 때 우리가 조금 타이트하게 보는 회사는 최근 3년 이내까지도 보거든요. 네. 최근 5년 이내니까 5년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최근 5년 이내에 큰 성취, 경험, 경력은 무엇인지 또 공사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쓰는 항목입니다. 네, 팀워크를 통한 성취를 했다라는 이제 소재를 썼어요. 6개월 동안 이제 중국 심천과 홍콩에 있는 ICT 그리고 금융기관에 방문을 해서 이해도를 높였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무슨 프로젝트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글 작성된 부분이 약간 저도 좀 몇 번을 읽어봤는데 잘 이해는 안 가더라고요. 이게 시점 자체가 네. 잘 좀 이해가 잘 안 가서 조금은 작성을 할 때 좀 주의를 더 기울이셨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사람마다 좀 독해가 좀 달리 될 수 있는 영역이 맞아요. 좀 보였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성취였는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저는 다소 좀 아쉬움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취가 어떤 프로젝트를 한 게 성취인지 아니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 게 성취인지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사실은 답이 있습니다. 음. 다 보셔서 아시는 건데 지금 네. 그렇게 생각하고서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네. 맨 앞에 ICT하고 홍콩 왔다 갔다 했던 이 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 뒤에 보면은 팀원들이랑 이런 음.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했고 음. 문제가 발생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팀워크, 협력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루어냈다. 이게 성취다라고 네. 얘기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앞에 있으니까 이게 혼란스러워서 네. 집중도에서 약간 미스 초이스가 있었던 것 아닌가 네. 싶습니다. 두 갈식으로 하긴 했는데 이 두 갈식의 핵심 문장이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공사 업무 중에 업무 효율성을 제고 그리고 대국민 서비스 품질 강화를 위해서 개선해야 할 업무 하나를 선정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시오라는 건데요. 저는 일단 다른 항목에 비해서는 이게 가장 구체적으로 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예. 다른 부분은 사실 너무 추상적인 부분이 많고 명확하게 찝어주지 못해서 이게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부분은 그래도 다른 항목에 비해서는 구체적으로 많이 썼습니다. 이유가 연구하고 네. 논문이나 보고서를 작성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 네. 있게 이렇게 명확하게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다른 항목들도 이렇게 썼다면 아주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지원자가 아니었을까 네. 싶을 정도로 여기 명확하게 써 있습니다. 그게 생각보다 저는 이걸 보면서 스터디가 굉장히 잘 된 지원자라는 그렇죠.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 회사의 어떤 주택연금에 관련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 분야에서 일했던 사람이 아니라 이게 새롭게 이제 들어가야 되는 입사를 꿈꾸는 사람이 굉장히 좀 깊숙하게 좀 잘 이해하고 문제점도 잘 파악하고 있다는 어떤 느낌. 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회사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지원자라는 어떤 느낌이 듭니다. 다만 굉장히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제가 봤던 전문화된 글이기 때문에 질문도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고 또 전문가들 앞에서 또 이렇게 말 실수하는 걸 또 조심하셔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또 잘못된 이렇게 정보가 하셨을 있을 때는 수도 공부를 있고. 굉장히 네. 많이 하고 가시면 또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항목인데요. 공사 업무 중에서 잘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하나 선정하고 앞으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구체적인 자기개발 계획을 기술하시고 유동화를 통한 주거 안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맨 앞에 부분에는요. 일단락에는 잘할 수 있는 근거를 쓴 것 같아요. 그동안 통계 분석하는 법을 배웠고 뭐 VBA 프로그램을 학습했고 뭐 어떤 학회에서 활동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잘할 수 있다.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첫 단락을 쓴 것 같고요. 일단 자기개발 계획을 넘어가면 첫째, 단기적으로 주택금융 관련해서 업무를 이해하기 위해서 뭐 자료들을 읽고 하겠다. 이론적으로 뭐 실무 지식을 배양하겠다. 뭐 자격증을 취득하겠다. 이런 부분. 그다음에 둘째, 뭐 세미나 참여하고 지식 범위를 확장하겠다. 저는 첫째와 둘째 구분을 잘 모르겠는 게 둘 다 지식 부분.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자격증 부분에서 스킬 부분. 요거를 왜 이렇게 구분을 한 건지 그냥 시간적으로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단순히 구분을 한 건지 좀 지식기술 태도로 지금 여기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좀 나눠서 자기 개발 계획을 좀 쓰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의합니다. 제가 요 지금 지적하셨던 사항을 네. 동일하게 보면서 직무기술서 분석이 덜 됐다 음.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뭐 여기서 좀 주목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약간 뭐 빅데이터 분석 자격증을 취득하겠다. 이게 뭐 회사에서 요구되어지는 자격증이 요구되어지는 것이랑 뭐 빅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은 필요하겠지만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어떤 측면에서 약간 네. 불필요한 언급이라는 생각을 좀 약간 좀 가진 부분이 있고요. 네네네. 네. 그리고 회사에서 이 지원자가 대학원 진학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좀 이 부분은 저도 그 부분이 조금 위험하게 의견이에요. 받아들일 수 예. 있기 때문에 좀 태클 걸릴 수도 있거든요. 음. 나중에 입사 후에 뭐 대학원 뭐 가는 문제가 뭐 어떤 기간에 따라서는 좀 더 지원을 해줄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회사에 따라서는 좀 약간 꺼려하는 곳도 공공에서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약간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력서하고 이제 기술서까지 다 함께 했는데요. 어떠셨어요? 좀 추상적인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 음. 다른 지원자에 비해서는 경제학 출신이어서 학도 출신이어서 그런가 전문 용어들이 좀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네. 이런 내용들을 조금 잘 믹싱해서 메이크업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코로나 시험이 좀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뭐 네. 추가적으로 다 좀 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원자의 서류는 여기에서 이렇게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모의 면접을 보기 전에 우리 지원자가 준비한 소개 영상 볼 시간인데요. 어떻게 자기를 소개하는지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꾸준함으로 성장하는 지원자 나곽남입니다. 정장을 학부에서 입고 경제학을 네, 전공하고 준비를 했네요. 꾸준히 관련된 활동을 하였습니다. 6개월 동안 한국은행 통화정책경시대회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와 금융 안정성 간의 상관관계를 학습하였습니다. 2년 동안 금융경제연구학회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주요 금융경제 시사 이슈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활동을 통해 저는 금융경제에 대한 저의 분석 능력을 꾸준히 키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입사하게 된다면 이런 저의 분석 능력을 바탕으로 공사가 하는 주요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톤은 좀 잘 들리는데 네. 약간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수정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 좀 되게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이 그러니까 약점은 약간 경직된 인상적인 부분을 봤고요. 네. 그냥 개인적으로 좀 인상 깊게 봤던 게 입모양이 굉장히 많이 잘 보이더라고요. 좀 발음 교정을 좀 받은 게 아닌가. 입모양이 좀 다른 지원자들 굉장히 많이 크게 움직이고 좌우로 위아래로 그래서 입모양을 되게 열심히 만드는 모습은 좀 인상 깊었던 모습이 아닌가. 성악하신 분일 수도 있어요. 네. 네. 향기님은요? 네. 준비한 것 치고는 좀 자연스러운 편이었고요. 네. 네, 근데 준비했다는 건 확실히 또 보였고 음. 부자연스러움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보인 후보자라서 약간의 코멘트와 수정 작업을 거치면 자기소개는 아주 매끄럽게 진행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소개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정장 입고 네. 바르게 인사하고 예의를 갖추려는 모습이 네. 네, 좀 이제 그 기관에 계신 분들은 좀 좋아할 만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게 키워드가 분석 능력 하나로 그냥 끝나버려서 그 부분이 약간 아쉽습니다. 네, 관련된 활동 얘기해 준 건 좋은데 분석 능력 하나만 어필을 했더라고요. 네. 일단 저는 뭐 호감이라서 호감이라서. 네, 일단 뭐 영상이나 이런 발음 모습이 또 호감이고 또 준비를 또 맞춤으로 한 것 같으니까 모의 면접을 좀 빨리 보고 싶은 생각이 네. 들거든요. 네, 모의 면접 시작해 볼까요? 네, 네. 만나러 가시죠.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